네, 매일 아침 생생한 생활 속 이야기, 또 우리 사회 흐름 전해드립니다. 오늘 아침 뉴스 정철진 경제 칼럼니스트 그리고 허리 아픈 분들을 위해서 이건목 한방병원 원장님 모셔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우선 정 기자께서는 네. 허리 아프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허리는 괜찮습니다. 허리는 아직 괜찮습니까? 예. 아, 다행입니다. 원장님 그런데 겨울철이 되면 허리가 더 안 좋습니까? 사람들이 보통? 겨울철이 되면은 날씨가 추우니까 허리에 있는 근육과 혈관이 수축을 일으킵니다. 수축, 그래서 움츠러든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허리 아프던 분들이 더 많이 아프게 되고 겨울철에 이제 빙판길에 가서 허리를 다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겨울철이 허리 아픈 환자가 많아지는 그런 계절이죠. 계절이다. 그런데 허리 하면 사실 최근 한 10년 사이에 정말 허리 디스크부터 목 디스크 뭐 이렇게 수술 많이 하는데 늘 하는 얘기 이렇습니다. 웬만하면 몸에 칼 대지 마라. 수술해서 더 안 좋을 수도 있다. 근데 이게 또 양이랑 한이랑 입장이 다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전까지는 이제 이제 디스크가 오면 수술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해왔죠. 근데 요즘 들어서는 거의 95%가 수술 없이 나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근데 허리 수술하는 이유는 통증을 못 버티니까 건디지를 못하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수술을 할 때 어떻게 생각해요? 빨리 치료가 되면은 통증만 관리만 잘하면 더 수술은 않게 되는 거죠. 수술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수술을 했더니 그 부위가 다시 탈출이 되고 예. 또 거기를 잘게 묶어드렸어요. 그랬더니 위아래가 터진다는 보고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5년 정도만 지나면은 25에서 30% 정도가 위아래가 다 터져서 퇴행화가 변한다. 퇴행화가 된다. 10년이 지나면 50에서 100% 정도가 퇴행화가 된다는 보고가 나서 요즘은 이제 수술을 잘 권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비수술, 수술하지 않는 방법을 연구하는 중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정답은 뭐 치료나 의술에 정답이 있겠습니까만은 계속 발전하니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통의 종류인데 급성 허리 디스크 이거는 수술해야 됩니까? 그것도 수술하지 않고 거의 대부분 좋아집니다. 퇴행성 허리 디스크 이게 이제 나이 드시면서 어르신들이 이 경우는 디스크는 한 45세 기준으로 해서 나이를 들어요. 디스크도 나이가 듭니다. 그래서 퇴행성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퇴행성, 척추관 협착증, 척추 전방 전이증 이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건 뭡니까? 허리 이제 급성 디스크 중에서 허리가 이제 신경이 나오는데 디스크가 꽉 눌러버리는 겁니다. 나오는 부분에서 꽉 눌려버리면 이게 잘 낫지 않고 굉장히 아프게 되죠. 그리고 그게 제일 아프고 협착증에서도 마비가 진행이 되는 거죠. 마비가 진행돼서 대소변을 못 보고 변이를 못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정도가 되면은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리고 힘든 경우가 되는 거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사진 자료 갖고 오셨는데 허리 모습인데 교정 이후에 디스크가 위아래로 여기를 치료를 고정을 했더니 아래 위가 부담을 받는다는 건가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장 강한 부분이 옆에가 가장 약해집니다. 물리학적으로. 그래서 가장 강하게 고정을 해놓으면 여기를 아주 강하게 치료해서 고정을 했더니 이곳이 너무 강하니까 이 주변이 약해진다 이런 뜻인가요? 그렇죠. 태어날 때 얘네들은 그냥 100 정도만 버티게 태어나게 돼 있는데 강하게 묶어버리니까 얘가 300, 500의 힘을 받아버리니까 못 견디고 터져 나온다는 결론입니다. 알겠습니다. 참 이게 저희가 좀 궁금한 게 그런 게 있습니다. 과거에는 뭐 70세 정도 사시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많았는데 요즘 90세, 100세를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100세까지 살려면 허리를 잘 간수를 하려면 그러면 더더욱 비수술이 낫습니까? 그렇죠. 척추는 이제 나이가 드시면 문제점이 협착증입니다. 이제는 67세 이 정도만 사시니까 디스크가 문제였고 협착증은 별로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나이 드시나 보다 그랬죠. 근데 요즘은 70살이 돼도 골프도 하셔야 되고 등산도 하시거든요. 등산도 해야 되고. 그런데 거기에 협착증이 오는 것이 가장 문제이기 때문에 이 수술을 안 해야 나중에 후유증이 가장 적게 된다는 거죠. 아니 근데 이제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한방 쪽이시니까 수술 안 하는 게 가급적 안 하는 게 좋다는 말은 양의에서도 동의합니까? 물론 그렇죠. 양이 동의한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허리 건강 관련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골다공증 환자가 굉장히 늘고 있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2009년에 1000만, 10만, 68만 명에서 2013년에 80만 명을 넘었는데 골다공증 환자에게 허리 디스크가 더 위험하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골다공증이라고 하는 것은 척추 관절이 고목나무처럼 푸석푸석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에다 나사를 받거나 척추뼈를 절개를 해줬더니 더 나쁜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그런 환자들이 되게 호소하는 것이 뭐냐면 골반이 빠진다, 허리가 빠질 것 같다는 호소를 합니다. 예. 그래서 골다공증 환자들은 요즘 의사 선생님들도 수술을 잘 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뼈가 단단해야 디스크 수술을 해도 좋은데 그렇죠. 뼈가 이제 단단하지 않으니까 수술하면 더 안 좋다. 맞습니다. 골다공증 환자를 수술하면 어떻게 됩니까? 골다공증 환자들은 대부분 요즘 최근에 중년 이상의 여성들한테 가장 괴롭히는 병인데 예. 한 최근 5년간 44% 정도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골다공증 환자들을 수술하면은 결국적으로 나쁜 결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잘 권하지 않는 것이 옳지. 그러면 과거에는 수술했지 않습니까? 아니, 수술을 했는데 결론이 좋지 않기 때문에 요즘은 잘 권하지 않는. 결론이 좋지 않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그러면 보고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뭐 골다공증은 수술이 안 좋다. 그러면 수술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척추 수술을 않는 방법으로 요즘 최근에는 많이 이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사요법을 이용해서 디스크에다가 치료를 했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 디스크가 신경을 꽉 눌러버리는 협착을 겸한 경우에는 이게 효과가 적어집니다. 그래서 방법이 없게 됐는데 저희들이 연구하는 방법은 이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고 있는 상황을 직접 들어가서 밀어서 신경을 끼지 못하게 하고 주변을 넓히는 그런 침법을 원리침법이라 합니다. 그런 침법을 사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 사례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 골다공증 수술하면 안 좋은 환자를 실제 수술을 했더니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뭔가요? 설명을 좀 해주시죠. 지금 이 환자는 이전 그림에서는 좌측에 신경이 이렇게 나오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 예. 통로를 이렇게 검게 돼 있잖아요. 거기에 그러네요.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술을 하고 나서 한 달쯤 지나니까 그 옆에 있는 통로가 이렇게 생겨서 하얀하게 보여지는 신경이 가는 통로가 보여지게 됩니다. 이 자골신경통이라고 합니다. 자골신경통 그런데 그거는 치료가 됐는데 예. 뼈가 이렇게 그렇죠. 뼈가 이렇게 공간이 척추 전방전이증 환자입니다. 저 밑으로 이렇게 앞으로 밀린 경우인데 그 뒤에 있는 신경이 나오는 통로가 좌측 그림을 보면 우측보다 더 이렇게 넓어져 있는 것이 검게 보여집니다. 아무튼 저런 부작용, 그러니까 골다공증 환자는 저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저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수술 없이 치료하는 방법이 많은데 한방에서는 뭐 침으로도 치료를 한다고 합니다. 일반 침 치료 방법이 있었는데 요즘은 어떤 치료 방법을 쓰냐면 직접 디스크를 들어가서 예. 해결을 해버립니다. 이런 방법이죠. 이 디스크가 이게 나와 있습니다. 빨갛게. 빨갛게 나와 있으면 이 부분을 직접 밀어버립니다. 이 신경을 끼지 밀어버린다고요? 못하게, 신경을 누르지 못하게 직접 이런 식으로 밀어서 신경을 누르지 못하게 밀어버리고 통로를 넓혀주면 예. 이 신경은 재밌게도 지렁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신경 자체가 5에서 한 8mm 정도 늘어나 버립니다. 그래서 예. 디스크가 누르는 쪽에서 반대 방향으로 도망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방법입니다. 예. 그러면 그 방법은 후유증, 부작용 없습니까? 우리 치료 방법은 디스크를 직접 녹이거나 열을 가해서 방법이 아니고 또 뼈를 절개하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큰 후유증이 없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만 넓혀준다는 거죠. 그런데 간혹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척수 옆에를 건들 수 있기 때문에 척수성 두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머리가 아프죠. 근데 그런 것도 한 1, 2회 정도 치료하면 대부분 다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알겠습니다. 침 관련해서는 기간을 뭐 한 달 뭐 꾸준히 맞아야 된다, 3개월 맞아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 침도 그러면은 좀 기간은 걸립니까? 오래 맞아야 됩니다. 예, 몇 차례 맞고. 그렇습니다. 이 침을 만드신 분들이 좋긴 한데 매일 오라거나 이틀에 한 번씩 오라는 게 좀 귀찮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런 것은 1회에서 한 3회 정도인데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치료를 해서 나오면 하지 않습니다. 치료 방법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허리가 디스크나 아프신 분들은 양이 병원에도 가 보시는데 좀 수술하기가 힘든 어떤 그런 골다공증이나 이런 경우는 한방 쪽에서도 저런 방법들이 침이 있다. 예, 그렇죠. 이제 주사요법이나 이런 방법을 쓰시고 안 나오시면 고민이 되거든요. 그런 예. 방법들에서 해결 방법을 연구해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허리에 부담을 주지 않는 평소 생활 방법, 태도 좀 알려주십시오. 여성들은 대부분 아기를 낳고 나면 아기를 드는 과정에서 허리를 다치게 됩니다. 그렇군요. 남자분들은 갑자기 물건을 드는 자세, 물건 들 때. 씨름하듯이 옆으로 옮기는 자세 때 허리를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물건을 들 때는 정자세에서 무릎을 구부리고 무릎을 허리를 굽히고. 같이 펴서 나눠서 이렇게 들으면은 허리 다치지 않는 확률이 더 높아지죠. 그러니까 가장 나쁜 자세는 옆으로. 물건 드는 겁니다. 옆으로 물건 드는. 물건 드는 겁니다. 앉아서 그것도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간의 직립보행은 양손의 자유라는 능력을 가진 대신 척추의 고통을 얻기도 했다. 목 척추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몸 전체 균형이 무너진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이제 너무 이제 불행하고 힘들죠. 최근엔 특히 컴퓨터와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으로 목 디스크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는데 하지마비나 손까지 저리거나 마비가 심각하게 됩니다. 오직 직립보행하는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질병, 척추질환. 오늘은 징조 없이 찾아와 심하면 신체 마비까지 부르는 목 디스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또 평상시에 목 디스크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확인해본다. (48세) 장미진 씨. 미진 씨는 일찍이 인터넷 쇼핑몰 사업에 뛰어든 사업가다. 인터넷 쇼핑몰 운영 24년째. 남들보다 빠른 시작으로 업계에선 인정을 받았고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었지만 이 사업으로 얻게 된 병도 있다. 최근에 이제 제가 심해진 증상은 일단 로봇처럼 사람이 부르면 이제 뒤로 못 돌아봐요. 그러니까 사람이 부르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왜 하고 해야 되지 곧바로 이렇게 목이 안 돌아가고 그다음에 이제 당연히 목이 안 좋다 보니까 두통이 오고 눈알이 약간 좀 빠지는 것 같은 그런 게 있고. 미진 씨가 앓고 있는 병은 바로 목 디스크. 증세는 점점 악화되어 단순히 목뼈가 아픈 것에 그치지 않고 신체 다른 부분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이렇게 전기가 와요. 목은 7개로 돼 있어요. 근데 목과 목 사이에 있는 디스크, 목과 목 사이에 있는 연골이 튀어나온 거를 목 디스크라고 그래요. 근데 목 디스크 중에서 그 크게 구성을 하면 두 가지로 구성돼요. 밖에 있는 외벽에 있는 섬유류라는 게 있고 정말 목 디스크는 안에 있는 수액이에요. 그래서 수액이 섬유륜 뒤쪽으로 탈출돼서 신경을 누르는 경우를 목 디스크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일명 추간판 탈출증, 수핵 탈출증이라고 얘기합니다. 직업 때문에 생긴 목 디스크는 날이 갈수록 증세가 심해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일을 포기할 수도 없는 상황. 오랫동안 움직임이 거의 없이 모니터에 집중하게 된다. 될 수 있으면 의자에 딱 이제 고추 세우고 딱 해서 이렇게 있으면 이게 몇 초도 안 돼 갖고 더 불편한 것 같아요. 최근엔 의식적으로 앉은 자리에서라도 스트레칭을 해서 경직된 목 근육을 풀어주고 있다. 이런 가벼운 동작만으로도 온몸에 긴장이 풀리는 느낌이 든다. 이게 양파 와인이에요. 양파 와인이 그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다이어트에 되게 좋거든요. 따라가지고 목 디스크가 심해지면서 장미진 씨는 식단도 바꿨다는데 특히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는 식습관을 유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목 디스크와 체중은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 무조건 이제 살을 빼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의사 선생님 처방에 따라서 제가 이제 다이어트를 결심을 했는데 흔히 목 척추에 문제가 생기면 목뼈에 통증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저림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다. 목 부분이 뻣뻣하게 느껴지거나 팔이 저리는 증상이 있다면 병원에서 MRI 촬영을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아 빠르게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현대인들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을 목 척추 건강에 대한 스트레스. 경미한 목 디스크는 평소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적절한 스트레칭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하다. 그렇다면 평소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목 디스크 예방 운동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가장 먼저 배울 운동은 목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 먼저 오른손을 들어 이마에 대고 5초간 천천히 밀어준다. 그리고 난 다음 뒤통수에 깍지 낀 손을 대고 앞쪽으로 5초간 밀어준다. 머리 왼쪽과 오른쪽에서 같은 방법으로 5초간 천천히 밀어주면 목 근육 강화에 도움이 된다.
다음은 목 근육 이완 운동. 양쪽 어깨에 힘을 주고 천천히 위로 올린 다음 갑자기 힘을 빼고 어깨를 툭 떨어뜨리는 운동이다. 이 동작을 한 번에 10회 정도 반복하는 것이 좋다. 다음은 목 돌리기 운동. 몸의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많이 쓰지 않는 근육을 사용하는 운동이다. 목을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돌리면 된다. 목 디스크와 같은 척추 통증의 경우에는 한방 치료를 받는 환자가 많다. 앞서 만나본 목 디스크 환자 장미진 씨 역시 한방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는데 한의학에선 목 디스크를 어떻게 치료할까? 우선 미진 씨의 현재 상태부터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지금 이분은 오랫동안 누적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목이 그 컴퓨터를 오래 한 결과인데요. 컴퓨터가 이제는 지금은 이렇게 좀 높아요. 컴퓨터가 이제는 좀 낮았어요. 컴퓨터 자체가 낮으니까 자꾸 목을 빼서 이렇게 자라목이나 거북목처럼 이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는 습관이 되다 보니까 우리 목은 이렇게 가운데 있을 때 일자를 이루고 있을 때 스트레스를 안 받거든요. 근데 앞으로 기울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이 전반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근육 인대들이 필요 이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그런 형태의 목이 돼버린 거예요. 목이 일자형으로 변했죠. 장미진 씨의 체형을 살펴보면 목 디스크 환자의 전형적인 문제가 드러난다. 똑바로 서 있어도 목을 앞으로 내민 듯한 모습이 된다. 목부터 흐트러진 자세는 발목까지 이어졌고 결국 걸음걸이에도 변화가 생겼다. 지나친 팔자걸음은 목 디스크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상황. 미진 씨의 목 디스크 원인은 수면 습관에서도 찾을 수 있었다. 오랫동안 높이가 아주 높은 베개를 사용해야 잠을 이룰 수가 있었다는데 잠을 자는 동안에도 목 척추에 큰 무리를 준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목에 가장 문제가 없는 건 목에 닫혀 있기 때문에 목 환자들은 목을 베줘야 돼요. 목을. 편하네요. 목을 베줘야 돼요. 어때요? 좀 나아요? 편해요. 목을 베주게 돼야지 이게 목에 장력이 안 걸리는 거예요. 힘이 안 걸리기 때문에 목이 편안한 수면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좋은 거예요. 양방에 주사요법과 수술이 있다면 한방에선 주로 침을 이용해 목 디스크를 치료한다. 장미진 씨가 받는 치료법은 그중에서도 도침 시술. 도침은 다른 침과 달리 침의 끝부분의 모양이 둥근 특징이 있다. 이 둥근 침을 이용해 목 디스크 환자들의 단단하게 뭉친 근육을 풀어주고 관절과 관절 사이의 공간을 확보해 통증을 완화시키는 시술이다. 치료에 대한 모든 척추 질환의 목적은 궁극적인 목적은 통증을 없애는 걸 1번으로 합니다. 1번으로 첫 번째로 통증을 없애야 한다. 그다음에 저린 걸 없앤다. 마비를 없애준다. 이런 걸 목적으로 하는데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겁니다. 치료원 과정에도 두려움이 적고 치료 과정에 많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야 되고 회복도 빨라야 된다는 거죠. 더욱더 중요한 것은 펑션, 그 기능이 회복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목 디스크라는 거는 퇴행성 변화가 원인이고 가장 큰 주된 원인인데 이 퇴행성 변화가 악화되는 자세를 피해야 돼요. 그리고 좋지 않은 습관들을 피해야 됩니다. 운동을 하더라도 스트레칭을 운동 전후에 확실하게 하고 나서 하시는 게 목 디스크를 예방할 수 있고 좀 더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목 디스크의 가장 큰 원인은 잘못된 자세를 반복하는 생활 습관. 우리가 스마트한 세상에 빠져 있는 동안 한껏 긴장된 목은 온몸에 통증과 문제를 일으킨다.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넘쳐나는 정보를 흡수하기에 바쁘다. 하지만 이제 그 정보에서 조금 눈을 돌려 우리 몸의 긴장부터 풀어주는 여유를 되찾아야 하지 않을까. 네, 날이 추워지면서 이리저리 아픈 데가 많다는 분들 많습니다.
특히 어르신들 가운데 다리가 좀 당기고 통증이 있어서 잠도 못 주무시고 잘 걷지도 못하는 경우가 특히 겨울철에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이 겨울철 건강관리법 첫 번째 시간, 오늘 이건목 원리한방병원장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지금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마찬가지지만 네.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잠을 못 이루는 경우도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예, 이제 이렇게 우리 사회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디스크 질환에 해당이 되고요. 되게 65세 이상을 기점으로 해서 가장 많은 질환이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그럽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증상이 디스크하고 틀려가지고 네. 양쪽 엉덩이가 아파요. 엉덩이가 터질 듯이 아프고 저리고 허벅지 뒤쪽이 양쪽으로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힘이 없어지는 질환이죠. 네. 예, 그 원인은 대개 이런 거죠. 척추관이 퇴행화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나이가 먹어서 그 척추관 자체가 신경이 눌리는 거예요. 디스크로 앞쪽에서 눌리고 인대도 주름져 갖고 안쪽으로 들어오고 관절들도 비우가 되죠. 그래서 신경을 눌러서 그런 기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그런 기전 말고도 척추가 앞으로 밀리는 척추관 전방전이증, 안에서 할액낭종이 나와서 관절 수액낭종 이런 것들도 어렵네요.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게 예. 그림을 보면 좀 쉬워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스테로이드 있죠. 그래서 예. 뼈 주사를 많이 맞아도 이런 병이 올 수 있습니다. 아.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다면 환자가 느끼기에 내가 디스크인 것 같다, 아니면 협착증인 것 같다, 어떻게 좀 구별을 해야 될까요? 네, 이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인데요. 네. 디스크와 협착증은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걸리는 걸 디스크라 하고요. 아. 그 디스크가 변형이 돼갖고 나이가 먹게 돼서 여러 가지 변화를 일으키면 퇴행화가 되면 협착증이라는 거죠. 판넬 네.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네. 단순 디스크 탈출하고 척추관 협착증 어떤 부분이 다른 겁니까? 예, 여기 그림이 잘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네. 디스크 자체는 디스크 자체가 눌려가지고요. 네. 신경을 압박해서 통증과 염증을 만들어지는 그 순수한 상태를 갖다 디스크 탈출이라고 그러고요. 네. 예. 이 협착증이라는 그림을 보면 디스크도 밀려 나오지만 이 뼈 주변이 이렇게 두꺼워집니다. 아, 그러네요. 공간이 전혀 없어지네요. 그렇죠. 공간이 거의 없어요. 예, 공간이 네. 점차 줄어드는 현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건 통증이 어떻게 오냐면 충혈이 일어나는 거죠. 신경 주변에 모세 혈관들이 충혈이 돼요. 피가 막 고여되고 피가 잘 못 가서 신경들이 허혈 증상을 일으켜서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가 네. 그래서 디스크가 걸리면 치료를 잘 해놓아야 되는 거. 디스크는 웬만하면 수술하지 말라는 이유가 협착증이 빨리 오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 수술할 경우 협착증이 빨리 올 수가 있다. 예. 예. 네. 그렇다면 이 협착증 더 무서운 것 같은데, 이 협착증과 유사한 질환들이 또 있다고요? 아, 예. 유사한 질환이 있습니다. 예, 대전자. 우리 이 뼈에 보면 뼈에서 이렇게 점액낭이 있어요. 이 점액낭이 있어갖고 그 물주머니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네. 요즘 많은데요. 나이가 드시면 여러 가지 고장이 한꺼번에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협착증 겸 고관절 있죠. 우리가 예. 서해부라고 하면 아십니까? 네네. 이 서해부가 아프다 그러면 고관절에 염증이 같이 있는 겁니다. 네, 제가 무릎 지금 그런데. 그런가요? 네. 네, 무릎 그렇군요. 관절염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서해부의 관절염도 같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좀 이게 특이한건데요. 혈관이 막혀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길을 잘 못 올라가고 다리가 터질라는 증상이 혈관이 막혀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네. 어떻습니까? 이 협착증 발음도 좀 어려운데요. 협착증 이거 운동으로 치료가 가능한 질병입니다. 예, 협착증 치료를 하고 나면 환자들이 꼭 물어보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오랫동안 아팠던 거라 고생스러워서 그러는 거죠. 어떻게 운동 치료를 해서 나을 수 있느냐고 물어보는데 예. 사실은 운동 치료에서 낫는다기보다도 운동 치료에서 예방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방을 한다. 예, 그래서 운동 치료의 가장 중요한 방법은 이게 허리를 피면은 이게 저번에 자전거 타는 모습이 있죠. 자전거 타는 모습인데 허리를 펴면은 이 증상이 악화돼요. 협착증은 유일하게. 아. 그래요? 그래서 이게 허리를 구부리고 하는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협착증은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심장병, 고혈압, 당뇨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대사성 질환이기 때문에 갈수록 운동을 많이 해줘야 예방을 할 수 있는데 다리가 아프면 운동을 못해서 더 나빠져서 악화되겠죠? 예. 그래서 자전거 타는 운동이 좋고요. 그러니까 하지만 자전거를 탈 때도 허리를 이렇게 굽히고 타라는 그렇죠. 말씀이신가요? 예. 하지 말고? 예, 실내 네. 자전거는 허리를 굽히게 타게 돼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방금 보셨듯이 벽에다가 몸을 대고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아, 사실 어렵잖아요. 그렇죠. 똑바로 서 이게 있는 게. 일본에서 이제 유행해서 만들어 놓은 방법인데요. 우리가 권해주면은 이 일상생활 추우면 어디 가서 운동을 못 하지 않습니까? 집에서 TV를 보면서 해라. 이렇게 해서 TV 네. 운동법이라 그러는데요. 저기 네. 그림과 같이 목, 허리 등
골반 이 종아리까지 딱 붙이고 서서 기립 자세를 서 있으면 네. 무릎하고 허리의 근육들이 굉장히 단단해집니다. 아. 그래서 60세 먹은 한 분이 그 운동법을 시켰더니 네. 다리가 단단해졌다고 자기 딸보다 만져보라고 막 하면서 좋아하더라고요. 단순히 몇 저렇게 분? 벽에 기대고 서 있는 것만으로도 근육이 단단해진다. 아, 그게 엄청 단단해진다. 한 시간 정도. 힘들더라고요, 사실. 몇 분 정도 땀이 막 해야 나요. 되니까. 한 프로 정도 보시면 되죠. 1시간 정도. 한 프로 정도에 굉장히 길게 해야 네. 되겠네요. 어떻습니까? 운동으로 치료가 된다면 좋겠지만 운동은 예방이라고 그랬고 실제 예. 협착증이 걸렸을 때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해외에도 소개된 무슨 치료법이 있다고 아, 예, 이제 하던데요. 저희들이 SCI급이라 그래가지고 이캠이라는 논문에 발표가 됐는데 저희 논문은 이 수술보다도 좀 손해가 없고 이런 방법을 처리를 하는데 결국 척추는 위아래를 늘려줘야 됩니다. 공간이 쪼그라들기 네. 때문에요. 네. 그래서 그 공간을 줄여들여서 넓히는 방법인데 그리고 또 이 신경이 나오는 공간이 있어요. 이 신경공은 확장을 시켜준 두 가지 방법을 한꺼번에 씁니다. 그래서 신경 주변의 인대들을 두 가지를 넓혀주고요. 주변에 있는 관절들을 벌려주면 위로 이렇게 뚝 올라갑니다. 신경이 벌어집니다. 척추 관절들이. 예. 벌어지고 그림에 보다시피 신경이 나오는 공간들을 이 섬유화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서로 엉켜붙어서 신경을 잡아 당기는 거죠. 그 부분들을 충분히 이렇게 열어주면 넓혀준다는 거죠? 이번에는 넓혀주는 거죠. 네. 이걸 넓혀주면 신경을 건들지 않는 물질들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통증들이 좋아지는 그런 현상들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 치료의 방법은 섬유화와 석회화를 치료한다는 건데요. 네. 이 속에가 엉켜 붙어요. 그것을 뚫으면 어떻게 나면 퍽퍽 소리가 납니다. 아, 네, 그걸 지금 틀어줘서 그림을 치료를 하는 보니까 거죠. 이 질환 부위에다가 긴 침 같은 걸 찔러 넣는 것 같은데 상처 부위를 이렇게 뭐 가른다거나 칼로 가른다거나 이런 수술이 아닌 거죠? 아니죠. 1, 2mm 정도의 그 구멍을 내서 살짝 집어넣는데 그건 예. 하루 정도면 반창고 하나 붙이고 돌아다닐 정도. 어떻게 지금 치료 사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네. 우리가 추간공이 아무래도 보면은 이게 좁아지는 거거든요. 이 네. 좁아진 부위를 관절 이런 치료를 해주면 현격하게 구멍이 넓혀져 있는 그림들이 대다수 나오게 네, 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공간이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예, 네. 검은색이 지금 공간인 거죠. 그리고 이게 흔하지 않은 건데요. 이게 사실 환자들한테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이 물주머니가 터져 나오고 신경을 집중 눌러버리는 거거든요. 막 네. 터질 듯한 통증인데 그것이 치료를 안에 들어가서 치료를 해버리면 그 물주머니가 줄어들어 버리는 그런 사례를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리고 척추 전방위 전방 전위증. 예, 척추 전방 전이증은 굉장히 어려운 질환인데요. 꼭 쇠를 박아야 된다. 이렇게 저기 책에도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 위아래 공간이 넓어지면 이 옆으로 가는 공간들이 신경을 누르는 공간이 줄어들어서 다리 통증이 현격히 줄어드는 그런 사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여기는 이렇게 굽어져 있는데 이걸 예. 편다는 거죠? 예, 위아래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네. 네. 환자 입장에서는 일단 큰 수술이 아니라 하루 만에 움직일 수 있다면 굉장히 좀 장점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거를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몇 회나 좀 받아야 효과가 있을까요? 우리 몸은 치료를 하면은 이게 상처가 난 줄 알고 막 하루 만에 유착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치료를 하고 3번 정도 치료를 하면 대부분 많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증상이 경한 사람은 1, 2회도 효과를 볼 수가 있죠. 어떻습니까? 이게 시술이 아프지는 않나요? 그럴 것 같아요. 통증이 거의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걸 긴 침을 넣기 때문에 아플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두렵잖아요. 이게 수면 4시간 정도 하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하면은 거의 기억이 없습니다. 이런 것 마지막으로요. 이런 것 예방하기 위한 네. 생활 습관이 있다면 좀 추천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결국은 있을까요? 외상에 의해서 발생되는 거거든요. 오랜 동안 외상이니까 외상을 입었을 때 적극적으로 잘 치료해 놓은 다음에 일을 하시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골반이 조금 틀어져 있다라는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골반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골반 틀어짐 현상을 방치했을 때 협착증이나 디스크 발생률이 좀 높습니까? 네, 이제 이게 기승전결인데요. 골반이 틀어지면 디스크 증상으로 이어지게 되죠. 이 네. 디스크 증상은 협착증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네. 골반 틀어진 걸 잘 치료하고 근육 운동 해주는 거 잊지 예. 마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겨울에는 유독 목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추운 날씨에 몸을 움츠리게 되면 목덜미와 어깨가 뻐근해지는 것을 느끼곤 하는데요. 이런 경추 통증의 원인 생각보다 다양하다고 합니다. 오늘 이건목 원리한방병원 원장 모시고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목에 통증이 오는가 싶더니 팔은 물론이고 심하면 저리는 경우도 네.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 우리 목에는 목에 디스크가 있습니다. 네. 그 디스크가 탈출이 되고 주변에 있는 관절들이 두꺼워져서 신경을 누르는 것, 또 주변에 있는 인대가 두꺼워져서 골아돼서 신경근이나 척수신경을 눌러서 일어나는 신경학적 컨디션이죠. 그런 것은 증상이 목과 어깨의 통증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팔로 내려오는 방산통이라 그러는데요. 그런 네. 통증이 있고 저리거나 손에 감각이 이상이 없거나 심하면 손에 이게 흔들리게 되고 힘이 없어지는 그런 질환입니다. 네. 네, 아까 디스크 말씀해 주셨는데 목 디스크 때문에 이 경추 신경근이라는 것에도 좀 문제가 생기곤 합니까?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팔이 저리거나 통증이 있으면 통상적으로 목 디스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목 디스크는 단지 20에서 25% 정도 해당이 되죠. 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목 디스크가 퇴행화가 일어나면서 간격이 줄어들고 주변에 있는 인대뿐만 아니라 관절들이 골극이 생기면서 신경을 앞뒤로 누르게 해서 일어나는 그런 것을 척추증이라는 그런 질병이 있는데요. 그런 질병이 한 70에서 75%나 됩니다. 그래서 네. 이것뿐만 아니라 유사한 질환들이 있습니다. 목에뿐만 아니라 목에서 내려오는 흉곽이라 그러는데 흉곽 네. 출구 증후군이 있고요. 폐암 환자들은 폐암이 이 끝머리에서 눌러가지고 신경을 누르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우리가 그리고 또 척골신경이라서 팔꿈치에서 오는 신경을 눌려서 척골신경 포착증이라는 그런 병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부들이 많이 걸리는 거죠. 손목 터널 증후군 이런 것들도 같이 나타나죠. 어떻습니까?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면 이런 증상 심화됩니까? 아, 예. 나이에 비례한다면서요? 네. 예,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면서 목 디스크나 이런 경추 질환이 빨라지게 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목 디스크나 이런 경추 질환을 일으키는 팔의 통증, 신경근병증은 일반적으로 미네소타 로체스테이트 보고에 의하면 10만 명당 남자가 107.3명, 여자들이 10만 명당 63.5명 정도로 나타나서 남자 한 40% 정도 네. 더 많고요. 뿐만 아니라 이 병이 발병되는 피크는 50세에서 54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유병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시칠리에서 보고한 바에 하면 1000명당 3.5명 정도 앓고 있더라. 물론 공장 지역이나 이런 데는 더 많이 앓을 수도 있겠죠. 네. 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 병이 걸리면은 561명을 조사해 본 결과 진단받은 3개월 내로 수술을 했다. 그럴 정도 통증이 좀 심하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고요. 또 재발률을 봤는데요. 재발률은 6개월 동안 증상이 없다가 다시 나타나는 경우를 재발률이라 합니다. 그런 경우들도 32%나 됐습니다. 네. 그러나 결국적으로 4.9년도록 추적 조사해 본 결과 90% 환자들이 정상이거나 약간의 생활에 장애를 좀 받을 뿐 일상생활에 큰 문제가 없는 상태로 애우가 좋은 질환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정리를 해보면 네. 목에 통증이 오고 팔이 저리고 이런 경우 이제 목 디스크일 경우도 있고 경추 척추증일 가능성도 있는데 경추 척추증일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죠. 지금 비율로 예, 보면. 실제로 퇴행화에 대해서 일어나는 질환이기 때문에요. 네. 이것은 아무래도 경추 척추증이 70에서 75% 나타나는 게 정상적인 수치입니다. 네. 네. 증상은 비슷합니까? 예, 증상은 거의 같이 나타나는데요. 네. MRI를 또 비용도 있으니까 찍지 않고 일단 집에서 뭔가 나에게 경추 척추증 있지 않을까 자가 진단을 해보려면 어떤 방법이 좀 있을까요? 예, 일반적으로 학회에서는 MRI를 찍을 때는 증상이 있을 때 한 4주 정도까지는 MRI를 찍지 않고 일반 네. 자가 검사를 할 수 있는데요. 예, 네. 한내를 좀 어깨 구분할까요? 외전 검사라 그래가지고 우리 목을 이렇게 구부려서 네. 네. 이렇게 구부리고 손을 이렇게 올리면 신경계도 통증이 감소가 됩니다. 네. 그것뿐만 아니라 네, 또 어떤 다음 게 판넬을 있나요? 보면 이렇게 아픈 쪽 팔을 눌러서 목을 7kg 정도의 압력을 가해지면 추간공이 압력이 쌓임으로써 통증이 증가되는 걸 알 수 있죠. 네. 이런 검사로 쉽게 검사할 수가 있습니다. 팔의 통증이 증가를 하는 거죠? 예, 팔에 통증이 오죠. 아, 그런 거군요. 근데 경추신경은 통증이 심할 경우 보통 네. 수술을 받습니까? 예, 일반적으로 수술요법보다는 비수술요법을 우선 선택하게 되는데요. 네. 비수술요법은 약물요법과 주사요법, 그리고 한방에서는 추나와
침 치료를 위선으로 합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주사요법으로 치료를 했을 때 업데이트 한 60%까지는 자가 치료가 스스로 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한 비수술적 치료를 받았을 때도 통증이 지속되거나 손에 마비가 있는 경우는 수술을 고려하게 됩니다. 근데 수술은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신경이나 신경근이 손상되는 경우가 2%에서 1% 정도 되고요. 네. 수술하고 나서 목에 쉰 소리가 나는 경우가 2~3% 정도 되고요. 이 기도가 있죠. 기도가 천공되는 것도 한 1% 정도 되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목 디스크를 제거하고 기구를 삽입하게 되는데 기구의 삽입 실패로 일어나는 경우가 한 5% 정도 됩니다. 네. 또 5% 되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우선 비수술요법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좋다. 또 비수술과 수술에 대한 비교를 해봤더니요. 1년이 지난 후에 통증은 거의 비슷했다. 그다음에 손에 힘이 없는 거나 감각이 이상한 것도 2년 정도 봤을 때는 큰 문제 없이 같은 데이터를 나타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수술에 대해서보다 좀 적극적인 치료 방법, 수술보다는 좀 안전한 방법들을 선택해서 쓰는 것이 한방의 도침요법입니다. 도침요법이요? 네. 네. 도침요법이 침을 이렇게 찔러서 하는 예, 요법인가요? 이 도침요법은 이가 외과 종종, 그러니까 명나라 때부터 사용하던 치법인데요. 앞에 칼이 이렇게 약간 달려 있습니다. 네. 1mm 정도 칼이 들려서 침 앞에 칼이 들려서 절개하지 않고 들어가서 해당 부위를 절개해주는, 유착을 뜯어주는 그런 치료 효과를 갖고 있죠. 실제 치료 전후 지금 사진을 보고 있는데요. 일자목에서 정상 C자 커브를 되찾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자 먹을 때 통증이 좀 네. 있는 거죠? 예, 우리 목이 병에 걸리게 되면 일자목이 돼서 통증을 피하려고 힘을 주게 되죠. 그런데 네. 그런 치료를 하게 되면은 목이 정상적으로 치료를 해야 돼. 이때 치료를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이렇게 추간공이 있습니다. 추간공이 눌리게 되면 팔에 통증이 늘리게 되는데요. 그 부위 신경근이 신경뿌리라는 뜻입니다. 그 부위를 눌리게 되는 이상 고압력에 걸리는 거죠. 그 부위를 이렇게 벌려주면 그 치료가 돼서 이 통증이 없어지면 이 C자 커브로 정상 커브를 만들게 됩니다. 이게 치간공인가요? 이 공간을 이 말씀하시는 사이 정도입니다. 네. 이 사이 정도에서 추간공이 만들어지죠. 네, 네, 그걸 좀 날짜- 넓혀준다는 거죠? 그것이 네. 넓혀주는 게 가장 핵심적인 치료죠. 날짜 보시면 불과 한 열흘 정도 만에 이렇게 추간공이라는 것이 좀 넓어진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보통 자세 때문에 이렇게 안 좋은 좀 질병이 걸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어떤 자세가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요즘 스마트폰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목을 구부리고 누워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그런 자세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 자세를 하게 되면은 이 목뼈가 이게 원래는 앞으로 이렇게 C자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뒤로 이렇게 커버는 리버스 네. 되는 이 형태가 되면 네. 디스크가 쉽게 뒤로 터져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네. 그런 자세가 가장 좋지 않습니다. TV를 보실 때나 저 책을 지금 나오고 있는 저 자세인가요? 예, 저 자세죠. 네. 저 자세를 보면은 이런 책보다는 책상에 앉아서 가장 이렇게 목을 세우고 는 상태에서 책을 보시고 주무실 때는 편안한 자세로 주무시는 게 되죠. 그런 상태를 유지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엑스레이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엑스레이가 점화적으로 이렇게 오히려 앞으로 구부러져 버리는 이상 기형이 많이 나타나고 네.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 지나서나 허리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조금씩은 좀 아플 때가 있는데 네. 특히 오래 앉아서 작업하는 분들이 이 허리 바른 자세가 중요한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죠. 예, 뭐 허리 아픈 거에 뭐 상당수가 다 바르지 못한 자세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요. 이 잘못된 습관이 오래 방치되면 척추에 변형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 허리 디스크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 TV를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 혹시 허리를 굽힌 채 구부정하게 앉지는 않으셨나요? 혹시 다리를 꼬고 앉지는 않으셨나요? 이처럼 무심코 습관이 돼버린 나쁜 자세들은 허리 통증은 물론 허리 디스크와 같은 척추 질환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장시간 오래 앉아있는 습관이라든지 그리고 허리를 숙이고 무거운 거를 드는 잘못된 습관을 반복적으로 사용을 한다든지 다리를 꼬고서 생활하는 습관 때문에 허리 디스크의 발병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허리 디스크란 척추 뼈 사이에 위치한 디스크가 돌출돼 신경을 압박하고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서 진행했을 경우에는 하반신 마비나 대소변 장애 같은 큰
장애까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수술을 하더라도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와 노력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중증으로 발전하기 전에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으로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도 눈코 뗄 새 없이 바쁜 일상이지만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한 마음을 갖는 권혁 씨. 몇 개월 전 심각해진 허리 디스크 통증으로 생계를 그만둬야 할 위기까지 겪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직업 특성상 허리를 자주 굽히고 무거운 공구를 들다 보니까 허리 통증뿐만 아니라 통증이 다리까지 오더라고요. 주변에 허리 디스크 수술까지 한 사람을 봐서 치료를 하려고 다니고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는 조기에 치료할 경우 다양한 비수술적 방법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때문에 허리 통증이 지속된다면 자신의 질환을 인지하고 일찍이 비수술적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척추뼈와 디스크 손상이 없으므로 치료 후에 허리를 일반인처럼 건강하게 힘을 주고 살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술로 재발되는 후유증도 없고요. 더욱이 일반 생활로 복귀가 빠른 것이 장점이죠. 둥근 도침을 이용해 척추신경 주위의 유착을 풀어주는 도침 시술은 한방병원에서 널리 쓰이는 비수술적 치료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디스크나 뼈를 직접적으로 제거하지 않고 눌린 신경 주변을 풀어주거나 디스크를 밀어내어 신경이 튀어나온 디스크로부터 도망가게 하면 통증이 소실되고 혈액순환이 잘 되어서 치료되는 그런 치료 원리입니다. 제가 일을 안 할 수도 없기 때문에 나쁜 자세도 고치고 치료도 꾸준히 받았더니 통증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오늘도 대중교통 대신 걷기를 선택한 이인규 씨. 허리 디스크 때문에 시작한 걷기 운동이 이제는 생활 속 오랜 습관이 되었습니다. 허리 디스크 증상이 심해서 직장도 그만둬야 했고 수술 직전까지 갈 정도로 통증이 심했었어요. 그래도 수술 전에 할 수 있는 치료는 다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치료하고 관리를 시작했어요. 기나긴 시간이지만 꾸준한 치료와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았던 임규 씨. 척추의 교정을 통해 허리 디스크 통증을 완화하는 도수 치료를 병행 중입니다. 근골격계의 균형을 다시 회복시키고 관절에 받는 압박을 풀어주고 디스크가 눌려있는 공간을 만들어줌으로써 통증을 줄이는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옆면에서는 귀가 어깨선에 오게끔 그러면서 가슴에는 힘을 빼고 살짝 아랫배에 힘을 주시는데 앉아있을 때, 서있을 때, 걸어다닐 때 아랫배에 힘을 주는 습관을 들이시고요. 바른 자세는 물론 척추 건강에 좋은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해주고 허리 통증이 지속될 때에는 참지 말고 미리 치료하기 잊지 마세요. 현대인이라면 모두가 달고 사는 허리 통증,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자세 교정과 치료로 척추 건강을 지켜주세요.